네, 여러분 안녕. 자, 디딤 퀴즈가 아니고 디딤 영상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 아직도 다 안 들어왔고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자, 수업 시간에 일단 배웠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산업혁명의 배경. 자,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는 기계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 머신,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경제,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 이유가 중요하고, 아시는 것처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자, 이렇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영국은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이 일단 축적되어 있었다. 자, 전부터 모직물 공업, 털 모자죠. 털 모자, 양털, 특히 양털. 자, 이런 양털로 인해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러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혁명 이후, 특히 명예혁명 이후죠. 정치적 안정을 이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은 굉장히 명예혁명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안정적이니까 경제에 눈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찍부터 식민지를 확보하여, 자,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면 원료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원료 공급지, 원료를 갖고 와서 상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거기다 팔면 되죠. 상품 판매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식민지 쟁탈전으로 벌어진 게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예,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유는 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 우리 증기기관 나오죠? 그러면 동력인 석탄. 그 다음에 기계를 뭘로 만듭니까? 철로 만들죠. 이런 자원이 풍부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지. 공장에 노동력이 제공되는데 누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갔다. 왜 갔냐?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자, 오른쪽에 인클로저 운동 나와 있습니다. 자,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울타리를 쳐버린 거지. 누가? 영국의 지주들이. 여기 보시면 자,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 키우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은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목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작농, 그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다 울타리를 쳐버리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민들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영국의 지주들이 농민의 경작지와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은 운동을 말한다. 자, 양사육지, 목장이 필요한 거니까 1차 인클로저 운동,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대규모 상업적 농업을 목표로 한 것도 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전개를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갔냐? 네, 영국의 산업혁명은 자,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되었다. 네, 뭐가 다르지? 뭡니까? 여기는 아까 모직물 공업이었죠? 근데 여기는 또 면이야.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모직물하고 면직물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직물은 털로 만들죠. 자, 털로 만든 옷은 세탁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위 털이 들어간 패딩 이런 거 자주 안 빨잖아. 그런 것처럼 세탁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면은 제가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지금 면티잖아. 그쵸? 거의 매일 세탁합니다. 선생님 땀이 많아서. 그러니까 세탁을 자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야.
그리고 가격도 싸. 염색도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직물에서 면직물이 훨씬 더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많이 만들 수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기계화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계를 쓰면 더욱더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을 뽑는 방적기, 그 다음에 실을 뽑아 쓰는, 뽑아 천을 짜는 방직기, 방적기와 방직기의 발명으로, 자, 그리고 그 동력원을, 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죠. 자, 개량입니다. 자, 요게 기계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결국 굉장히 방적기와 방직기가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면직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수요도 많으니까 살 사람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돈 버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기계 사용으로, 자,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은 쇠퇴하고, 자, 이거 전부 다 한자죠? 자, 가가 무슨 한자입니까? 집가. 내는 안내. 집안에서 수공업. 손 숫자지, 손으로 만들던 거는 이제 쇠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공업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겁니다. 참고로 여기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 나와 있죠? 그 위로 가시면 140쪽 쪽 가시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자, 이게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인데, 자, 18세기 중엽 영국의 기술자 제임스 와트는, 자, 수증기 압력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장치인 증기기관을 개량했어요. 자, 와트의 증기기관은 기존보다 석탄을 적게 쓰면서 더 강력한 동력을 기계에 공급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된 거죠. 원래는 증기기관, 수력의 힘을 많이 활용했는데, 수력은 뿔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너무 제한적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개량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증기기관이 활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산업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 원래 손으로 만들면 10벌이면 돼. 10벌은 나르기도 쉬워. 손으로 들면 돼. 아니, 말에 톡 실으면 돼. 근데 이제 1000벌, 10,000벌 이렇게 생산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그 1000벌, 10,000벌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도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든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운송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 원료와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송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인 겁니다. 맞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방식의 변화가 모든 걸 이제 이끌어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볼까요? 자, 영국에서는 스티븐슨이, 자, 원래는 이제 마차 타고 다니죠. 근데 이제 증기기관차를 제작한 이후,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 이제 철도가 건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철도 타고 다니고요. 자, 그 다음 배도 원래 우러졌죠. 근데 증기기관을 또 배에 적용하는 미국의 풀턴이 증기선 운항에 성공합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였죠. 여기 보시면 풀턴의 증기선, 증기기관의 동력을 이용한 증기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 증기기관이 여기저기 다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멀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멀리 열차가 가야 됩니다. 시간도 맞춰야 돼. 그러면 통신의 발달도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가 유선 전신을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벨이 전화도 만드는 등 통신 수단이 크게 발달했다.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장이 확대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산업이 더욱더 발달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면직물 공학과 동해의 발전, 이거는 교과서에서 한번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내수공업의 모습이고,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공장에서 기계 돌려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실을 뽑고 옷을 만드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게 영국에서 끝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산업혁명의 확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여러 나라로 퍼졌다. 보시면 프랑스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빨리 배우겠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부터 배울 겁니다. 19세기부터.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했고 프랑스는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석탄이 생산되는 북동부 지역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자, 그다음 미국도 보겠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는 정치가 안 이뤘죠.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배웠잖아. 맞죠? 내가 조금 늦긴 했는데, 독일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독일 제국이잖아. 통일을 이룬 독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주도하여 중화고급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굉장히 독일에서 엄청나게 많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롤 모델이 돼서 후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독일의 모델을 많이 따라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롤 모델이 안 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러시아는 19대 말부터 시베리아 횡단절도, 그 다음에 일본도 근대화 정책,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산업혁명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심화해서 보는 게 요 다음 파트,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입니다. 요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산업혁명 안 끊고. 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손으로 만들면 10개 만들면 대량 생산이 아니야. 근데 이제 1000개, 10,000개, 억개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대량 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된 상품들은 철도와 증기선을 통해 훨씬 더 이전보다 빠르고 멀리까지 운송이 되었다. 이게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였죠. 그 결과 인류의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여, 자, 전통적인 농업 사회는 이제 많이 쇠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사회로 넘어갑니까? 산업혁명이잖아. 산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들이 뜨냐? 원래 이제 농촌보다는 공장이 있는 도시가 많이 뜨겠죠. 그래서 보시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이쪽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죠? 산업화가 되면 도시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시면 요게 이렇게 나와 있죠. 영국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보시면, 자, 리버풀 무역항, 우리 상품을 수송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무역항 쪽으로 많이 몰렸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축구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요, 리버풀, 그다음 맨체스터, 이거 축구도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여튼, 자, 면직물 공업. 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일로 몰렸겠죠. 엄청나게 인구 늘어납니다. 리버풀도 늘어났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버밍엄. 이렇게. 제철 기계공업. 버밍엄도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맞죠? 상대적으로 대학 도시는 약간 미미하죠. 아무래도 공업 도시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쪽으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산업화되면서 많이 갔죠. 그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촌을 떠나서 향하다. 어디? 도시로. 이촌향도. 많이 들어봤죠? 산업화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죠.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많이 갔죠. 이촌향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큰 변화가 뭐냐면 이때부터 두 가지 키워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10개 만들어서 팔아.
맞죠? 그럼 하나에 1,000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0원에 10개를 팔면 얼마를 벌어요? 10,000원을 벌죠. 원래 10,000원 벌었다가 이제 1,000원에 10개가 아니고 1,000원에 10,000개를 판다고 합시다. 원래 수입이 10,000원이었다가 10,000개를 팔면 얼마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을 벌어. 10,000원 벌다가 이제 1억 법니다. 돈에 미치죠. 맞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뭐?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확고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돈에 미친. 돈에 엄청나게 중요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돈을 근데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산업세가 형성되잖아? 그럼 모두가 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그렇게 안 되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이제 교과서가 좀 세게 표현하네. 계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계급을 등장을 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본을 가진, 돈을 많이 가진, 또 생산수단을 가진, 공장이 생산수단이죠. 자, 공장주나 큰 상점의 주인, 은행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불렀고요. 특히 자본을 가진. 경제학적으로 자본이란 건 꼭 돈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수단, 뭐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자본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세게 나오네. 지배계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약간은 경제적인 지배계급. 근데 이제 반면에 자본을 갖지 못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이 되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 즉,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생산관계.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야? 돈이야. 자본이야. 그래서 자본주의죠. 근데 지금도 이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볼 거지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시작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별표. 자,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뭐 3학년 때 사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3학년 사회 올라가나? 죄송해요. 일단 모릅니다.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정부의 간섭이 없어야 돼. 정부의 간섭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하면 그 사회는 가장 최고의 이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이게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 국부론이에요. 국가의 국부론. 그래서 이걸 정부의 간섭 없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는 빠져라, 꺼져라. 시장이 알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걸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냅둬라. 정부 건들지 마. 정부 건들지 마. 정부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랑 좀 다르냐면, 여러분들 절대왕정할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중상주의를 펼쳤죠. 상공업을 중시하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해서 그래서 상공업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역도 규제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이거하고 거의 180도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방임주의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그걸 싫어한 거지. 정부 적극적으로 개입 절대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는 큰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작은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외적의 침입을 막고 그 다음에 범죄만 발생만 막고 이런 것만 해라. 더 이상 시장 개입하지 마.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고 이걸 주장했던 게 애덤 스미스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또 재밌는 내용. 자,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지금의 삶이랑 그렇게 다른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러게.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럼 그렇게까지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게 문제죠. 대한민국에도 지금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돈이 부족해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사회 문제의 발생. 단원 제목이 일단 문제네요. 프라블럼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풍요롭겠죠. 일단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일단 경제 규모가 일단 커지고 풍요로운 삶의 기회는 늘어났지만 이제 일단 그 혜택이 아까도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죠. 그 혜택이 모두한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빈부격차 문제가 나오죠. 예. 자본가는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더욱더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아까 도시로 몰린다 그랬잖아. 이촌양도지.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자 도시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택가, 화장실 부족하고 상하 수도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서 전염병도 유행하고 각종 도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거의 쓰레기죠. 쓰레기. 매연과 폐수. 자, 쓰레기와 오물. 그다음에 주거환경 열악, 질병.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초기에는 자, 노동자들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순전하게 돈의 논리로만 가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안 하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막 뿌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장의 상점이나 주인들은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자,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성인 남성은 비싸. 그럼 누굴 고용해?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죠. 자, 그럼 얘네가 얼마나 일했냐? 남정 보시면 12초. 여기 보시면 방직공장의 아동 노동자를 만났다.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일했네? 새벽 3시부터 밤 10시. 몇 시간입니까? 거의 몇 시간이야 이거? 거의 17시간이죠. 미친 거죠? 지금 하루 8시간 이렇게 일하잖아. 휴식 시간. 아침 식사 15분, 저녁 식사 30분, 15분. 수면 시간 2시에 일어났고 4시간 이상 못 잤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이제 체구가 되게 작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일어난 적 두 번째 손가락이 천마디까지 잘렸습니다. 기계에 끼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처치 안 해줍니다. 이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부를 아예 빠지면 안 된다. 규제할 건 규제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정부가 꺼져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이 핵심이기 때문에 돈만 얻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허용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본 노동자들은 이런 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왔는데 더 비참해진 거야, 이제. 그렇죠? 이걸 이제 기계 탓으로 돌려 약간 순진한 생각이죠.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시면 노동자들이 기계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해요. 기계를 부수는 운동을 벌인 게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멍청한 생각이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뭡니까? 이제 스마트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뭐 노동자들은 점차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을 개선을 위해 자본과 계급에 맞서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뭡니까? 노동조합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맞죠? 지금도 임금 올려달라, 근로시간 줄여달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때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해봤더니 너무 나쁜 거야.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야, 자본주의 완전 쓰레기인데? 라고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사회문제가 확산되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등장을 하냐? 여러분들이 꼭 잘못 알고 있는 민주주의 반대말 하면 꼭 나오는 그 말, 사회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사회주의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용어입니다, 이건. 오케이?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주의 반대말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거의. 오케이? 그래서 자, 사회주의가 출현을 합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지만, 자,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이제 사회가 소유하고 공동으로 그 생산물을 분배하면 빈부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평등을 좀 더 가치를 주장을 한 거죠. 네. 토지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데 핵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분배를 못 받아서 너무나 힘든 노동자하고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유럽의 사회주의 하면서 나중에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가가 누가 있었냐 보겠습니다. 대표 두 명을 볼 건데요. 이제 오원이라는 사람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원과 같은 오원은 약간 초기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얘기.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경쟁보다는 협동 정신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하자.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협동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죠. 공장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 교육과 주택 보급 등을 내세운 뉴 라나크라는 작업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과 노동자가 서로 협동한다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뭐 사회주의가 평등을 주장하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비판하죠. 왜? 말이 되냐? 야, 너 같으면 자본가가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노동자한테 협동하자고 할 것 같냐?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하죠, 오히려. 다른 색깔로 할게요. 마르크스는 초기 사회주의 때 비현실성을 비판한, 말이 되냐? 자본가가 지금 돈 엄청 잘 벌고 엄청 편하게 살고 있는데 과연 협동을 할까? 순순히 따라오겠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 하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리고 일어서라. 그리고 다 갈아엎어라. 자본주의를 없애라. 부셔버려라. 그래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노동자 혁명 투쟁을 강조합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자, 보세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거는 공장주와 노동자의 모두 이익이지, 여기는 자본가의 욕심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투쟁하고 혁명해야 된다. 즉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평등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공인 사회주의가 건설될 거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투쟁과 혁명.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회주의라도 약간 방법이 다르죠. 근데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도 알고 계시고요. 오원도. 키워드는 협동이고 여기는 투쟁과 노동자의 투쟁과 혁명이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민주주의 받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나온 게 사회주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할 거고요. 이건 아까 봤고 철도도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산업혁명을 한 번에 가야 좋을 것 같아서 끊지 않고 그냥 쭉쭉 갔습니다.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픈데 한 번에 올라니까 사람 많이 못 마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산업혁명은 너무 중요하고 이 자본주의 중요하고 이 애덤 스미스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꼭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국수집 가서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까지 다 했는데 바로 뒤에 손님이 왔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조만간 지금 이 공간에서 컵라면 먹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 이거 어떻게 끄나? 잠깐만. 끄라고.